막판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가 뭐냐? 이제 남은 이제 오늘부터 따지면은 마지막까지 뭐 내일 24시간하고 오늘 뭐 한 10시간 또 채 못 남았는데 오늘하고 이제 이때 이 지금 판세를 조금이라도 그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뭐 2030 그 젊은이들이 10명 중에 뭐 4명이 마음을 못 정했다, 뭐 6명이 마음을 못 정했다 이런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각 조사마다 조금씩 높낮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2030들이 막판까지 마음을 못 정했다.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조사에 따르면 투표장에 가서 마음 정하는 사람, 투표소에 가서 마음 정하는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뭐 20, 30% 된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통계는 아니라고 보건데 아무튼 이제 확실한 통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전투표가 31.28, 31.3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투표도 그와 비슷할 겁니다. 본투표는 한 35쯤 나오겠지요. 많이 나오면 글쎄요 한 37, 8?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절반쯤 이미 투표를 한 겁니다. 유권자 중에. 이제 절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모레 투표장에 나오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수요일 날 나오시는 그 표심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요인이 있을까. 그래서 2030 그 사람들의 표심을 누가 마지막에 호소력 있게 이제 짚어냈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중도층. 이제 중도층의 그 폭도 점점 줄어가겠죠. 다 마음을 정할 테니까. 또 벨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그다음에 경기도 남부의 반도체 벨트, 그다음에 충청도 중원 벨트 이 네 곳 벨트가 결정을 할 것이다. 이제 경합 지역이 거기에 몰려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관전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민주당이 우세라는 대전제 하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 민주당 당직자 중에는 자기네들이 조국 혁신당하고 아무 관계없이 혼자 힘으로 160석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다 오만한 발상이긴 한데 네, 그 오만함이 심판받을 수 있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냐 아니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는 과반을 못하고 범야권 그러니까 조국하고 손을 잡았을 때 과반이냐 이겁니다.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를 합해서 151석 이상이 되면 이재명이 득세할 겁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이 한 140석쯤 되고 조국당이 한 12석쯤 돼서 민주당 조국당 합해가지고 155석 뭐 160석 이렇게 되면 조국이 득세할 겁니다. 조국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딱 요점 정리를 하면은 민주당 단독 과반 제명 득세 범야 과반 조국 득세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번 시나리오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범야권이 우세라는 대전제 하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범야권이 200석 이상일 때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아무튼 어찌됐든 저찌됐든 200석 이상일 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개헌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당 국회의원 비리 혐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바로 국회 윤리위원회 해부해가지고
표기를 붙여서 제명해 버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요 200석 이상이면 재적 의원 200석 이상이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범야권이 200석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온전히 마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연달아 떠오르는 것입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범야권 180석 이때 건데요. 이게 이제 21대 때 그랬던 겁니다. 21대 때 국민의힘이 폭망한 폭삭 망해버린 그때 대참패. 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신속 안건 처리라고 하는 건데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상임위원회가 안건 조정 거친 다음에 바로 본회의 회부.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법안을 떡 주무르듯 하는 겁니다. 뭐 필요해? 법안 만들어? 그래 노란봉투법 만들어. 옳거니 본회의 회부. 국회의장도 자기네들 편일 텐데요. 뭐 추미애가 지금 유력하다면서요. 추미애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6선 의원이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정식 후보하고 같이 6선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전반기 한 사람은 후반기 뭐 2년씩 한다. 이런 꿈에 지금 젖어 있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죠. 이제 이런 상황, 뭐 간호사법 처리, 양국관리법 처리지 뭐든 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180석입니다. 패스트 트랙.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아까 말한 범야권이 150석 이상일 때, 이때는 이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봐온 그런 겁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국민의힘이 과반을 갖게 될 경우에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가 될 경우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힘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3대 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할 수 있고 의료개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철폐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리법 유예시킬 수가 있고 금융투자세 이것도 폐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새로운 산소가 주입된 것처럼 이렇게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국민의 선택일 겁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